자, 그러면 이제 금속 산화막 접합형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모스 FET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 FET는 자, 그림에 보시던 바와 같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소스, 게이트, 드레인, 단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금속 산화막이죠. 그죠? 금속 게이트 면에 금속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제 산화막, 그래서 이제 실리콘 산화막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절연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도 인슐레이터라고 되어 있죠. 절연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여기 JFT, 모스 FET인데, 자, JFET랑 마찬가지로, 모스 FET도, 자, N채널과 P채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스 FET랑 JFET랑 틀린 점이, 자, 우리 JFET 같은 경우에는 몸체를 통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몸체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P채널과 N채널이 나눠졌다면은, 모스 FET는 반대입니다. 모스 FET는 자 소스와 드레인 단자가 어떤 반도체이냐, 소스랑 드레인이 어떤 반도체이냐에 따라서 N채널과 P채널이 나눠지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어떤 모스 FET 같은 경우에는 자 소스랑 드레인이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N채널의 모스 FE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랑 드레인은 N타입, 그리고 몸체, 바디 쪽에는 P타입의 어떤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N채널 모스 FET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JFET랑 마찬가지로 다수의 캐리어가 여기 소스랑 드레인이 소스랑 드레인 반도체의 다수의 캐리어가 전공인지 전자인지에 따라서 P형 P채널 모스 FET 또는 N채널 모스 FET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그림 이제 기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호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자, 모스 FET의 기호 해서 자,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3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쪽에서 이제 화살표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스 FET 같은 경우에도 화살표가 이렇게 소스 쪽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소스 쪽에서 자, 들어가는 방향으로 향한 것은 자, N타입의 모스 FET, N채널의 모스 FET. 그리고 소스 쪽으로 나오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서 자, 소스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을 때는 P채널의 모스 FET라는 거. 나가는 거는 P채널, 들어가는 거는 N채널. 이거는 우리 JFET랑 마찬가지죠. 단 이제 JF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게이트 쪽에 화살표가 있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모스 FET 같은 경우에는 소스의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모스 FET, 자, N채널의 모스 FE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조를 보면은 자, 방금 전 그림처럼 똑같아요. 자, P형 바디가 있고 양쪽에 소스랑 드레인 단자가 N형 반도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P 몸체에 N형 반도체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운데 산화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리콘 산화막이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여기 금속 전극이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봅시다. 이제 게이트 쪽에 이제 전압을 걸어 줄 거예요. 자, 게이트 쪽에 전압을 걸어 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 우리 콘덴서에도 보면은 자, 우리 콘덴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콘덴서 보면은 자, 양쪽에 극판이 이렇게 붙어 있고 바깥쪽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 내부에 있는 유전체에 이제 전자와 전공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절연체 내부에서 이제 전개라는 게 발생해요. 전개. 지금 전개 효과잖아요. 그죠? 전개 효과. 즉 콘덴서에서도 이렇게 전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형성이 되고요. 그 전개의 힘 때문에 자, 마이너스들은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끌려갈 거고 플러스 쪽에서는 있던 전공들은
이제 밀려가지고 전개 힘에 밀려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밀려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전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자와 전공이 이제 힘을 받는다는 거.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자, 게이트 쪽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될 경우에는 자, 내부의 절연체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절연체 내부의 전개가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형성이 되면은 자, 요 P형 반도체 보세요.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 될 거고요. 전공들이 있고 소수 캐리어가 소수 캐리어가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소수 캐리어가 몇 개 있을 건데 자, 플러스 전압을 걸어 줌으로 인해서 이 소수 캐리어들이 어디로 자, 이제 요 면으로 예, 산화막 쪽으로 절연체 쪽으로 끌려 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전자들이. 그로 인해서 요 부분, 요 노란색 부분 칠해진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전자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될 건데 요 층을 이름을 안 써놨는데 요 층을 반전층이라 그래요. 반전층. 왜 반전층이냐? 원래 P형 반도체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P형 반도체는 전공들이 많아야 되죠. 전공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공들 중에 일부분이 전자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반대가 되죠. 반대가. 그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의 층을 반전층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전자들이 많이 형성이 됐죠. 그죠? 이 전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층을, 이 반전층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채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소스에서 드레인 쪽 또는 드레인 쪽에서 소스 쪽으로 전류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즉, 결과적으로 자, 게이트 쪽에 플러스 전압을 가했더니 채널이 형성되어서 드레인과 소스 쪽에 어떤 도통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 게이트 쪽에 공급되는 이 전압을 조절을 하면은 이 반전층의 두께가 조절이 되겠죠. 두께가 조절되면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어떤 도통 관계에서 전류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해서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자, 그때 자, 봅시다. 다시 이제 여기 드레인에 자, 소스를 접지시키고 자, 드레인 쪽에 추가적인 이제 전압을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N형 반도체 쪽 한쪽 소스 쪽은 접지가 되어 있고 반대편 N형 쪽에서는 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죠.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 마이너스가 많은 요 N형 반도체 그리고 가운데에 반전층 전자가 많은 반전층 그리고 소스에도 전자가 많은 N형 반도체 인 형태에서 자, 플러스를 가해줬으니까 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드레인 단자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겠죠. 다 끌려갈 거고 자, 이 반전층에서도 같은 이제 전자다 보니까 쭉쭉쭉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하는 그래서 하나의 큰 전류 흐름을 이렇게 마이너스 접지에서 이렇게 흘러서 드레인 쪽으로 이렇게 전자의 이동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자, 여기 플러스 단자에서 드레인 단자를 거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이때 요 전압을 고정시킨 다음에 게이트 전압을 얼마만큼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순방향이죠. 순방향의 전압을 얼마만큼 공급되냐에 따라서
반전층이 조절이 되고요. 그 조절된 반전층에 따라서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전류의 양이 조절되더라. 예, 이게 모스 FET의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JFET 배울 때 그래프처럼 똑같이 모스 FET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 내용은 똑같아요. 가로축은 이제 드레인 전압, 그리고 세로축은 이제 드레인 전류인데, 자, 드레인 전압을 쭉 증가를 시켜요. 증가시킴에 따라서 전류가 쭉 올라갈 텐데, 상승을 할 텐데, 이때 게이트에 흐르는 전압이, 게이트에 공급되는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서 핀치 전압이 얼만큼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VTH라고 적혀 있는데, 이 VTH가 문턱 전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게이트에 요 TH 전압, 문턱 전압 이상은 공급되어 줘야지 그때부터 이제 반전층이 형성되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턱 전압이 게이트에 공급되는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높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건데, 그때도 이제 드레인 전압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전류가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전압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 전류의 흐름을 나타낸다는 거고, 그때 요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켜요. 게이트 전압을 V2, VG2 전압으로 VG1보다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은, 그때는 이제 반전층이 조금 더 두터워지면서 전류의 상승량이 좀 더 증가를 할 거고, 이때 어느 순간이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VD, 즉 드레인 전압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하는 공간이 생기더라. 근데 이거는 자, 게이트 전압을 높일수록 늦어지고 전류의 흐름은 더 커질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점점 증가시킬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이용해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트랜지스터가 모스 FE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스 FET까지 끝났고요. 자, JFET랑 모스 FET 동작하는 방법. 실제로는 책에서는 이렇게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건 없고, 단순히 어떻게 동작한다 글로서만 표현하고 있는데, 방금 쌤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도 같이 이해를 해주면은 반도체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스 FET, JFET 끝나고 공통 접지 구성 회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다시 이제 BJT로 돌아가는 거예요. BJT 뭐 똑같아요. BJT나 FET나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공통 접지 구역, 자, BJT로 이제 지금 설명을 할게요. 자, 보면은 자, BJT에는 이미터 단자, 베이스 단자, 컬렉터 단자가 있어요. 단자가 있고, 그 단자들을 이용해서 어떤 회로의 어떤 기능을 만들어낼 텐데, 이때 회로에는 항상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는 거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입력 단자 2개, 출력 단자 2개 해서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이제 가운데 TR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때 하나의 근데 단자는 3개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는 공통 단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통 단자를 하나로 묶고 접지를 시킬 건데, 이 단자를 이미터로 할 것이냐, 또는 베이스로 할 것이냐, 또는 컬렉터로 할 것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이 크게 이미터 공통접지회로, 베이스 공통접지회로, 컬렉터 공통접지회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터 공통접지회로는 어때요?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BJT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미터죠. 이미터, 화살표 있는 방향. 이미터를 접지를 시키고 양쪽에 입출력 단자에 이렇게 연결해 놓은
이런 방식을 이미터 접지회로. 자, 컬렉터 접지회로는 어때요? 이미터랑 반대죠, 그죠? 이미터랑 반대. 이게 그 트랜지스터 방향이 반대죠. 화살표가 다 둘 다 위로 올라갔죠, 그죠?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컬렉터를 묶어서 접지하는 방식. 이를 컬렉터 공통 접지회로. 그죠? 오, 여기 화살표 방향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베이스 공통 접지회로는 자, 가운데 있는 베이스 단자를 공통으로 묶어서 접지해서 입출력 단자를 만들어내는 이제 방식을 베이스 공통 접지회로라고 합니다. 네, 해서 자, 이미터 공통 접지회로는 자, 베이스랑 이미터 사이에 베이스랑 자, 이미터 사이에는 저저항이 일어나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저항계를 놓고 자, 플러스를 이쪽에 빨간색 단자를 이쪽에 자, 여기 다시 빨간색을 이쪽에 검은색을 이쪽에 연결하면은 요 부분에 어떤 저항값을 나타낼 겁니다. 그때 여기는 P형이고 여기는 N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은 순방향으로 연결된 게 되니까 인풋은 저저항 값을 갖게 됩니다. 즉 베이스랑 이미터 사이는 저저항 값. 반대로 자, 저항계를 자, 베이스는 이쪽이죠. 베이스랑 다음에 이미터 쪽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되면은 여기 PN이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죠. 역방향. 즉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저항값이 큰 저항값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컬렉터 저항은 고저항 값을 만들어내는 접지 방식이 이미터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세요. 자, 입력 파형은 어때요? 입력 파형은 자, 사인파인데 이렇게 사인파인데 자, 출력 라인의 파형은 어때요? 반대죠, 그죠? 반대. 즉 반전된 파형을 나타내는 유일한 공통 접지 회로가 바로 이미터 접지 회로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미터 접지 회로는 출력 파형이 반전되어서 출력된다. 증폭은 하는 건 똑같은데 파형의 크기는 커진 건 똑같은데 그 위상이 반전되어서 출력되는 파형 접지 회로를 이미터 접지 회로라고 합니다. 자, 이미터 접지 회로는 자, 높은 전압과 전류 이득이 있는 회로로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렉터 접지 회로는 자, 입출력이 동상이에요. 동상이고 입출력이 동상이고 이 회로는 자, 정류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자, 스위칭 회로에 적합한 이제 공통 접지 회로고요. 높은 전류 이득과 낮은 전력 이득이 있습니다. 다음 자, 베이스 접지 회로는 자, 이제 입력 임피던스가 적고 출력 임피던스가 높은 그런 특징이 있어서 높은 전압 이득을 나타냅니다. 높은 전압 이득. 그래서 높은 전압 이득에 유용한 마이크로폰 증폭 등에 사용하는 우리 공통 접지 회로를 베이스 공통 접지 회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반도체 이제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인데, 자, 우리 반도체란 대체 어떤 것들인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좀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컴퓨터, 스마트폰부터 카메라 센서, 디스플레이, 통신 장비, 로봇, 자율주행차,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기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죠.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라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반도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은 반도체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로는 절반 반, 이끌, 도, 모음체. 우선 도체란 전기 혹은 열이 잘 흐르는 물질을 말합니다. 부도체는 그 반대겠죠. 그렇다면 반도체란 전기 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되는 물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전기가 잘 흐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전기 전도도가 중간 정도 되는 물질이 중요하게 된 걸까요?
도체와 반도체가 다른 점은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만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반도체는 인공적인 조작을 통해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전압이나 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 값이 변화되기 때문에 전류를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직접 회로, IC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인 실리콘을 예시로 들어보죠. 실리콘은 모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모래에서 얻은 실리콘에 금속, 인과 같은 불순물을 주입해서 전기 전도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기 전도도를 왜 조절해야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반도체가 사용되는 곳은 디지털 기기들입니다. 바로 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들이 데이터를 기억하는 방식은 이진법입니다. 모든 정보를 0과 1로 나타내는 것이죠. 반도체에 전기가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나게 되어 디지털 기기의 기억 장치와 연산 장치에 활용되는 것이죠. 반도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정보를 0과 1 디지털 신호로 바꿔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이고, 그것을 제어, 연산, 변환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컴퓨터의 기억 장치인 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이고,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시스템 반도체이죠.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은 디바이스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자랑하죠.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반도체가 생산되는 과정은 크게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웨이퍼 제조,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방막 공정, 금속 배선 공정, 불량 선별 공정, 패키징. 우선 웨이퍼 위에 반도체를 동작하게 하는 사각형의 반도체 회로를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회로를 동파나처럼 긁어내고 부식시켜 회로를 입히는 것이죠. 거기에 얇은 막을 입히고 불순물을 주입시켜 반도체로 만들고 전기가 잘 흐르도록 금속선을 입혀주는 작업을 합니다. 검사를 마치고 기기에 장착되어 반도체가 활용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산업의 쌀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대부분의 기술에는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중요해지면서 정보를 제어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 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도 단순히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려는 것을 넘어 그 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취한 전략적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미 많은 부분에서 기술 자립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스트에서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청색강 LED 반도체용 질화 갈륨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요오드와 구리 화합물을 사용한 새로운 발광 반도체용 소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정 코팅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죠. 그리고 많은 국가연구실들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키스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도 이어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 힘쓰신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BTS, 영화 기생충 등 우리는 이제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힘이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반도체 기술을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자, 형성평가를 통해서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BJT와 FET의 차이점. 오늘 FET에 대해서 한번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BJT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쵸. 자, BJT 같은 경우에는, 자, 전자와 전공, 양극성 어떤 양극성 이제 소자였다면은, FET 같은 경우에는 N채널 또는 P채널로 구분되면서 하나의 어떤 전자와 전공 중 하나의 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극성 소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BJT는 양극성 전류 제어 소자인 반면 자, FET는 단극성 전압 제어 소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BJT의 이미터 단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FET의 단자는 자, 우리 BJT는
자,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단자가 있었죠. 근데 FET는 소스, 게이트, 드레인 단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터, 즉 다수의 어떤 캐리어를 내뿜는 단자인 이미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스였죠. 소스 단자죠. 그래서 소스는 이미터 단자랑 같은 역할, 게이트는 베이스와 같은 역할, 그리고 드레인은 컬렉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트랜지스터 공통 접지 회로 중, 자, 트랜지스터의 공통 접지 회로 방금 배웠었어요. 입출력 위상이 반전되는 공통 접지 회로가 하나 있었죠. 그죠? 우리 공통 접지 회로 중에는 이미터 공통 접지, 베이스 공통 접지, 컬렉터 공통 접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 위상이 반전되는 공통 접지 회로는, 자, 이미터 공통 접지 회로였습니다. 이미터. 가장 많이 쓰는 공통 접지 회로라고 했어요.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고요. 자, 차시 내용,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필터링 회로, 이제 콘덴서나 코일을 이용해서 이제 필터링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자, L과 C를 이용해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서 필터링을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